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022년도 1월 18일 장마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간의 매물을 개인과 외국인이 받아줬지만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장 초반 시작해서 오늘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오후장부터는 하락세를 쭉 이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역시 오후장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이너스 1.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하락한 이유로는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부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를 크게 하락할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후반기 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샀는가 봤더니 셀트리온,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셀트리온을 샀다라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분식회계 검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3%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부각된 것이 바로 자기주 취득에 대한 결정 부분이 2022년도 1월 11일 날 결정이 되었고 분식 회계가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자기 주식 취득을 할까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 3%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주가를 낮추고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저 역시도 합리적인 의심이 오늘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셀트리온이 지금부터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사십시오 라고 절대 말은 못하겠네요. 순매도 종목입니다. 1위가 KT, 2위가 LG 이노텍, 3위가 SK 하이닉스, 4위가 삼성 SDI, 5위가 카카오뱅크, 6위가 삼성전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카카오뱅크를 꾸준히 매도를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LIG 넥선 역시 세론 뉴스성의 부분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단타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관은 1위가 SK역, 1위가 KT였고요. 2위가 덕산 하이메탈, 3위가 SK이노베이션, 4위가 SK바이오사이언스, 5위가 삼성 SDI 순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거는 6위가 LNF였고 10위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비싸다 뭐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영업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카카오뱅크를 지금 현재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위가 KT인 점은 아무래도 경기방어주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어제 있었던 기사, 메타버스 및 NFT 쪽에 관심을 두고 합작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외국인과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 순매도는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셀트리온, 3위가 현대차, 4위가 LG화학, 5위가 기아 순이었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위 섹터로는요. 1위가 에너지, 2위가 통신서비스, 3위가 금융지원 및 서비스고요. 4위가 은행, 5위가 다각화 금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이 어렵다 보니까 스펙주들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통신 서비스인 KT와 SK텔레콤이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 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장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1위 크루셜텍입니다. 흡입형 약물 투여기가 GMP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약물 흡입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유행성 폐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등과 같은 폐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뿌리는 코로나 백신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석유는 WTI 원유 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 삼성봇을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렌시스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증시의 이슈로는요,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낮아지는 4분기의 눈높이라는 부분의 제목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무역 적자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병현 유안타 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게 보이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수익성과 건전성이 높은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증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이슈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외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믿고 있었던 실적마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26일부터 28일 날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 컨센서스가 17.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석유화학이라던가 자동차 등 수출이 고르게 성장이 되었는데, 이에 반해서 보험이라던가 필수소비재, 증권, 통신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 부분이 하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평균치로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1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대비해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저도 리포트에 대해서 가끔 보고는 있지만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가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유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현재 또다시 원유 증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네가 뭔데 다시 원유 증산을 하라고 하느냐, 전략적 비축유를 또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가격 올릴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달러를 위협하는 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부각이 되면서 현재의 유가가 위협적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이 원유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원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산하는 국가에서는 이를 달갑게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부터 봤었을 때 지금 현재가 최고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이런 원유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알뜰맨,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증시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른다? 지난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원유 가격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고, 증산 국가들과도 합의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가 2월부터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에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조는 금리가 3월에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테이퍼링이 조기에 종료되기도 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이것은 증시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TI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꼭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달러에 대한 이슈입니다. 정말 오늘 악재들이 많이 터졌죠. 하느니 중국 경제의 둔화 등을 이유로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2022년도에 4.7% 성장할 것이다 라는 시티그룹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역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GDP의 30%가 부동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산업의 위기 등으로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강력한 방역 대책 등으로 인해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과 함께 올해는 4.7%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21년도 8% 성장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영향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화의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90원대로 1180원대였다가 다시 90원대로 높여졌는데 1200원대를 돌파할까 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내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증시의 또 악영향은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입니다. 오늘 3시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셋이 경쟁률이 87.9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돌파를 했는데요. 비례 경쟁률은 통합 170대 1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 첫날 5시간 만에 증거금이 28조 원이 돌파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역대 최대다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경쟁률이 조금 더 나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튿날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첫날에 이렇게 많은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비례 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50만원 넣고 나는 한 주 받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그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증거금이 첫날 28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다음 날에는 50조 원 돌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부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불이 되는 금요일까지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순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이 방어를 하는데 힘이 붙인다 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공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휴먼N입니다. 휴먼N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상고철 납품을 태민철강에 최근 매출액 대비 40.64% 납품을 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수혜주로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가 나와도 좀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은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제조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계약 당사자와 기간은 비밀로 붙였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2.49%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오늘은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보마그네틱입니다. 대보마그네틱은 중국 기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86.22% 수주를 발생시켰는데요. 꾸준한 수주가 발생되고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좋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2차전지 장비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지금 현재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 대보마그네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니스톱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편의점을 늘리기는 힘든 부분인데 이 미니스톱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점유율의 20% 정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롯데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1.4% 하락된 부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중국의 저성장, LG에너지솔루션의 증거금이 지금 현재 30조 원의 돌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일 50조 원 돌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중국의 저성장은 환율의 위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제시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돼서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좀 수급이 원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좀 조용하게 되면서 대변수에는 약해지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거는 앞으로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그 말인 즉슨
이 어려운 장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실적 데이터들, 해당 부분은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발췌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추적해 나가시면서 좀 실적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어려운 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미없는 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을 마련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좀 잘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막 사기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오늘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고민보다는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